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쏟아지고 있죠. 정책이 계속되는데도 패닉 바잉이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극도의 불안과 그리고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조차 집 안 팔고 있으면서 무슨 이 정책이 통하길 바라냐 하면서 사람들이 분노하니까 다주택자 빨리 집 정리하라고 지금 높으신 분들 난리가 났죠. 사상 초유의 최저금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샀고 한 채가 아니고 여러 채 사서 지금 많은 집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많은 유동성을 풀어가며 빚내서 집 사라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될 게 아니었는데 대출은 너무나 쉽게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빚의 무서움보다 집값이 오르는 달콤함에 취해서 이러한 상황이 되었죠. 진작에 빚내서 집 사기를 잘했다 이렇게 안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집은 집이지 돈이 아닙니다. 팔아야 돈이죠. 처분 시 얼마가 될지 모르는 집값과 달리 빚은 대출 통장 잔고에 고스란히 찍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빚의 비용을 감당하느라 쓸 돈이 없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있는데 왜 대출 못하게 하느냐, 왜 정부가 막느냐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결국 대출의 문제가 터지면 그 사회적 비용은 대출을 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나누어 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현실 매우 심각해요. 가계기업 부채가 사상 첫 GDP의 2배를 넘겼어요. 소득보다 빚이 2배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도 훨씬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민간 부문의 빚은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빚의 속도로 늘어나서 현 상황이 되었어요. 가계부채는 작년에 1600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각종 규제로 증가 속도는 둔화됐지만 여전히 늘어나고 있어요. 가계가 빚을 진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빚내서 집을 샀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생활을 위해서 빚낸 사람들도 있지만 불안한 주택시장을 바라보면서 지금이라도 나는 집을 사야 된다고 하면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가계가 집 사느라 빚이 늘어나니까 이자나 원금 갚느라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게 현실이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기업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 역병사태 이전부터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GDP 대비 가계빚의 증가 속도는 세계 1위였죠. 그리고 가계기업의 빚은 세계 3위로 부채공화국이라고 불리워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빚을 그대로 둬도 될까요? 돈이 없으면 무리해서 집을 사면 안 되고 돈이 없으면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해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게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빚을 내서 집을 샀고 또 전세 사는 사람들조차 쉽게 전세자금을 대출받아서 빚으로 거품을 키웠습니다. 기업도 장사가 안 되면 구조조정했어야 되는데 고용 안정이네 뭐네 하면서 지지부진 끌고 가다가 역병사태 맞고 지금 또 정부에 의지해서 그냥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라가 보증하면서 빚내서 연명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걸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나라 국가는 마르지 않는 샘물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일부를 살리고 일부를 포기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를 살리는데도 돈이 들죠? 그 비용은 공적 자금, 즉 모든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전히 빚은 늘어나고 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지금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채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집을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나갈 집단대출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입주할 때 들어갈 많은 비용들이 대출로 충당되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 분양 물량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분양 물량이 이제 새로운 집으로 돌아오면서 입주 물량도 최근 3년간은 4만 가구나 됐고 앞으로 3년간은 4만 6천 가구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분양 물량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올해 32만 가구가 분양이 됩니다. 이 분양 물량은 작년보다 15%나 줄어든 건데 여전히 많은 수죠. 그렇게 뜨겁게 오른다고 말하면서 시장을 자극한 덕분에 그 고가의 집들은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끌어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부채는 폭증한 상황이에요. 분양가 입주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하고 오른 거에 비해서
분양가가 싸다고 하면서 집을 팔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비싼 가격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은 거고요. 고분양가가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빚의 무게는 한층 커졌습니다. 개인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무리해서 빚내고 있지만 이 부담은 정부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역병 사태가 단기간에 끝날 거로 보여지지 않고 본격적인 회복까지 상당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은행은 결국 건전성 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역병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돈을 빌린 사람들도 있고 집이 오른다고 하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출이 너무 많아지니까 은행 건전성에도 비상이 걸렸어요. 비 오는데 우산 뺏는다는 비판이 두렵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은 건전성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어요. 이미 가계대출의 조정에 나선 상태입니다. 초저금리 상황이라도 적용금리는 은행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대출 조정에 나서고 있어요. 은행이 이런 건전성 관리 시기를 놓친다면 결국 공적 자금 투입, 즉 모든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돌아올 수 있는 게 있죠. 둔촌주공 분양가 상한제 결국 적용받을 걸로 보여지는데 조합원들은 평당 3,500만 원은 받아야 된다고 하고 허그에서는 평당 2,970만 원까지밖에 보증을 못 해준다고 해서 이러한 상황이 된 거죠. 허그가 하는 일이 뭐죠? 보증을 서주는 일을 합니다. 주택건설 사업자가 망하더라도 선분양 통해서 이미 돈 낸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대신 보증을 서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증 선다는 의미 여러분 잘 아시죠? 아무리 친해도 보증은 서는 거 아니라고 막 하는데 매우 친하고 각별한 사이면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죠. 근데 보증 설 때 보증 서주는 사람이 얼마 정도 빚지는지 아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허그에서는 평당 3,500으로는 난 보증 못 서주고 2,970만 원까지만 보증 서주겠다고 이야기한 거죠. 공기업이 부실해지면 누가 책임지죠? 결국 공적 자금, 우리의 돈으로 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증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허그는 당연히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재산권 침해라고 지금 막 더 보증 안 서준다고 얘기하는 거죠? 돈 빌려가는 사람이 지금 큰소리치고 있어요. 세계 확진자가 1,100만 명을 돌파를 했고 당장 굶어 죽느니 경제를 재가동해야 된다고 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경제 재개를 했는데 결국 병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원하는 만큼 다 보증 서주다가 망하면 결국 이것 또한 우리 모두의 몫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너무 많은 돈이 세상에 풀렸습니다. 정말 많은 돈이 풀렸죠? 그 돈이 빌려준 돈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통화량이 10경에 달한다고 합니다.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이 유동성을 회수하는 조치 간단하죠? 금리 올리고 대출 유예해주지 않고 상환하게 하면 되는데 그거 지금 섣불리 못하고 있어요. 조금만 시도만 해도 경기가 바로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실제와 지금 가격이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폭등한 자산 가격들은 실제와 너무나 동떨어진 가격을 보이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버블 아니다. 더 오를 거다. 버블이어도 더 커진다. 왜 자꾸 버블이라고 말하냐? 버블이 뭐죠? 실제 조건이 따르지도 않는데 부동산이나 증권시장이 가열되면서 돈의 흐름이 활발해지는 현상이 버블입니다.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되어 있음을 의미해요. 버블이 아니려면 실제 조건이 따라줘야 되는 거고 실제 조건이라고 하면 그만큼 사줄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버블이 언제 터지느냐?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버블은 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로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죠. 지금 그 한계 상황에 왔습니다. 부동산의 수요는 사고자 하는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살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야 진짜 수요로 볼 수 있습니다. 잔금 대출 어쩌냐 하면서 은행에 지금 막 항의 전화 막 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된 거죠. 집값은 껑충 뛰고 대출 한도는 빡빡하고 그래서 실수요자들 지금 한숨만 쉬고 있다 이야기하는데 대출의 한도라는 건
내가 끌어낼 수 있는 유동성입니다. 그런데 집값은 그거보다 훨씬 비싸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그 가격에는 사줄 사람이 없음을 의미하는 거고 그게 바로 수요가 실종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수요가 사라지면 버블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딱 그 상황에 왔어요. 서울 외곽의 집들이 10억을 뚫었다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영끌들 패닉 바잉해서 산 것들이죠. 그렇게 산 사람 이후로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 가격에 사신 분들 더 싸게 내놓을 생각이 없으니까 더 수요가 없는 거죠. 이제 수요는 끝났습니다. 그럼 돈 있는 40대들 그거 살까요? 그거 안 사죠? 청약 받겠죠. 올해만 24만 가구의 청약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구축 사지 않고 청약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끌하신 분들 마지막 수요자가 됐고 버블의 끝점에 집을 사신 상황이 됐습니다. 올해 24만 가구가 분양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가들 내 집 마련 최선책은 청약밖에 없다고 하네요. 24만 채가 또 팔리겠죠? 영끌 청약을 통해서 팔리겠죠? 제가 청약을 적극 권하지 않는 이유는 버블이 시작된 지 오래고 지금 분양하는 게 싸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결코 싼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겠죠. 그게 끝입니다.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시장에서 사라졌어요. 이 가격에서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버블은 이제 꺼집니다. 빛의 속도로 늘어난 빚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꺼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 현금 부자 얘기 쏙 들어왔어요. 그만큼 돈 있는 사람들 안 사고 있어요. 영끌하고 마지막 패닉 바잉한 사람들 이후로 이제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느긋하게 기다리셔도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가 오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